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누군가 만나러 나가기는 너무 귀찮고. 아기랑 외출했는데 뭘 하고 뭘 먹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 옆집 언니는 용산구청에서 요리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한다는데 나도 용산구민인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한 사람. 그 사람이 난가 하셨다면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셔야 할 당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수다의 DJ 정엄맘. 나베맛. 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용산구 육아 보물창고 시간입니다. 네. 정엄맘님, 네. 오늘은 어떤 보물들을 갖고 오셨을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조금밖에 안 풀어주셨잖아요. 네, 사실 저도 보물창고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몇 개 소개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육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더욱 유심히 보시면 좋을 방송입니다. 네, 저도 아기 처음 낳고 너무 막막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크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전후한 아기들 데리고 가기 좋은 곳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자조 모임이나 마을 공동체 사업 등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좀 칼을 갈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칼 가셨네요. 네, 뭐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칼을 조금 다듬었다. 네, 제가 경험한 것을 정보로 제공하는 거라서 용산구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아직 육아를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두 분 생각이 궁금한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병원에서 엄청난 통증 끝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5일 정도 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손에 아기가 들려 있어요. 이때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딱 드는 느낌은 뭐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을 감고 뭐 이렇게 손을 가려봐라. 뭐가 보이냐. 네. 그런 느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네, 예인님은 저도 약간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뭐지? 뭐지? 싶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비슷해요. 저도 진짜 아무 생각이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낳으면 병원에서부터 산모식이라고 계속 밥이랑 간식을 줘요. 아침 먹고 간식 주고 점심 먹고 간식 주고 저녁 먹고 간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 젖이 잘 나온다고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러면서 주로 주는 게 이제 미역국에 흰밥을 줘요. 그리고 마리 간식이 이제 밥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양이. 그러니까 하루에 6끼를 먹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그래도 병원보다는 좀 다양한 음식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6끼.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드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병원 밥은 중간에 못 먹겠다고 이제 저녁 간식 빼달라고 했고요. 산후조리원 밥도 남편이랑 나눠 먹었어요. 네,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남편이랑 같이 살거든요. 예, 갑자기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본격적으로 보물을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병원 소개입니다. 네, 저는 아이 키우면서 다행히 아이가 응급실 갈 정도로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주말이나 저녁 등 병원 운영 시간 외에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갈 병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좋은 정보인데 보통 병원은 6시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말 진료는 금방 끝나고요. 그런데 아기들은 보통 주말이나 저녁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참 막막한데요. 용산구에서 주말이나 야간에 갈 만한 병원이 있더라고요. 예, 바로 공덕역 6번 출구에 있는 공덕 365 의원입니다. 네, 이곳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합니다. 저도 주말이나 야간에 아기가 아플 때 여러 번 이용했어요. 어른들은 참으면 되는데 애들은 아프면 기다리다가 진료할 수가 없잖아요. 네. 주말 야간 진료 되는 곳이 있어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곳 말고도 신용산역 2번 출구에 언제나 365 의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료하고요. 조금 멀긴 하지만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에 굿 웰스 의원. 이곳은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홍제역 3번 출구의 연세 365 의원도 저녁 9시까지 운영하니 급할 때 전화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야간 진료하는 병원을 찾는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보통 야간 진료하는 병원은 이름에 365가 붙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 어플에서 365 의원으로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119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19에 문의하기도 하네요. 네, 119는 꼭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병원 정보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 전화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딜 경우는 화상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화상병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119에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주말 야간 운영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기침이 너무 심하거나 많이 아파서 큰 병원은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병원은 보통 예약제라서 바로 진료받기가 힘들어요. 보통 예약하고 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가기 좋은 병원이 서울역 서부역 쪽에 있는 소아의원입니다. 이 소아의원은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작은 병원이 아니더라고요. 네. 좀 크던데 예약 안 하고 바로 진료 가능한 병원이에요? 네, 예약제가 아니어서 직접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셨다가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곳은 평일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합니다. 토요일은 8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고요. 일요일, 공휴일은 진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가면 접수가 종료돼요. 저도 저번에 11시쯤 갔는데 오전 접수가 종료됐어요. 그래서 오후 1시 반에 다시 와서 접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 진료 받으시려면 못해도 10시까지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진료는 1시 반부터 접수를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원맘님이 생각하실 때 소아의원의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동네에도 소아과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역 근처면 가기에 멀 수도 있는데. 네, 보통은 집 근처 소아과 가시면 되고요. 이곳은 아이가 봤을 때 좀 많이 아프다 싶을 때 있잖아요. 뭐 밤새 기침을 하거나 동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 그럴 때 가면 좋아요. 예, 소아의원은 엑스레이실도 있고 체열실도 있어서 좀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예, 저도 우리 아이 기침이 너무 심해서 갔었는데요. 엑스레이 찍고 초기 폐렴 진단을 받아서 나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의사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서 명의셨다가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알레르기, 소아천식, 아토피 등 알레르기 호흡기 클리닉, 저신장증, 성조숙증, 갑상선, 비만 등 소아 내분비 클리닉, 소아심장병, 가와사키, 소아흉통 등 소아심장 클리닉이 있으니 진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진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관련 분야에서 진료하셨던 선생님들이 진료를 한다고 하니까 신뢰가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진료하시는 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별로 진료하는 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 검진은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소아의원에서 영유아 검진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예약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님 제가 이번 방송 주제를 듣고 좀 찾아보면서 네. 아기들 병원을 알아봤는데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네. 달빛 어린이 병원은 365일 주 야간 이제 저녁 12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는 4곳이 있습니다. 구로구의 의료법인 우리 아이들 의료재단, 광진구의 24시 열린의원, 서초구의 연세 곰돌이 소아청소년과 의원, 강서구의 연세의원입니다.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미리 들어가셔서 운영 시간을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보물창고 정보를 정리해 보면 보통은 동네 소아과 병원에 가고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365 병원 그리고 많이 아프다 그럴 때는 소아의원 그리고 평일 오후 9시 이후 그리고 주말 공휴일 오후 5시 이후에는 달빛 어린이 병원에 가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 12시 이후에나 아이가 정말 아프다 그럴 때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배모님 정리 정말 잘하시네요. 정확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가시기 전에는 해당 병원이나 119에 전화하셔서 운영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막상 갔는데 운영 안 하면 허탈하잖아요. 예, 가장 좋은 건 119에 전화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빨리 알려주니까 119에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와 병원 갈 때 이동이 쉽지 않잖아요. 이때 좋은 게 서울 엄마 아빠 택시입니다. 그 서울 엄마 아빠 택시라면 저번에 정엄맘님이 한번 알려주셨 것 같은데
그 아기와 택시 타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하의 영아입니다. 신청은 IM 택시 어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IM 택시 다운 받아서 가입하시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 아랫부분 저희가 하늘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이곳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신청 대상 및 방법 나오고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은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IM 택시 어플에서 신청하는 게 특이하네요. 네, 이 사업은 1년에 10만 포인트를 주고 택시를 이용하는 거라서요. 그 택시가 IM 택시입니다. 자동차가 승합차라서요. 의자가 높아서 아이를 태우기가 편하고 좋아요. 저도 작년에 이용했는데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이용했습니다. 정말 지금 병원이랑 택시 두 개를 알려주셨는데 네. 또 있죠? 네, 이번에는 아기와 갈 만한 곳 소개입니다. 되게 기대되는데 아기가 어릴수록 데리고 다닐 만한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때 되면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수유도 해야 돼서 어디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돌까지가 정말 육아 지옥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아기 기저귀 갈고 분유 줄 때였어요. 갑자기 막 응가하거나 배고프다고 오는데 막상 장소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예, 기저귀는 기저귀 가리대가 있어야 되고 분유 주거나 수유를 하려면 수유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아하면서 가장 많이 간 곳은 단연코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이었습니다.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을 영유아 아기랑 가서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곳은 이제 수유실, 기저귀 가리대 등이 기본적으로 다 비치가 돼 있고요. 4층에는 이제 식사하는 곳, 세면대, 정수기, 전자레인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식하고 이러면 전자레인지도 필요하고 계속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세면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기들은 1층 유아 놀이터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6개월까지는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라서 아기와 엄마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미끄럼틀, 부엌놀이, 타협버스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7개월부터는 2층 아기꽃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네요. 네,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하시고 2시간에 2,000원 이용료 내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 예약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시면 직접 가셔서 직원분들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먼저 회원가입 해놓으시면 좋고요. 오전, 점심, 오후 3가지 시간대가 있어요. 이용 인원이 15명인데 보통 자리가 남아서 입구에서 예약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저도 종종 그렇게 이용했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 꿈나무 놀이터도 있네요. 네, 이거는 4세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기가 있는데 위에 오빠나 언니가 뭐 4세다 이러면은 그 아이는 그 놀이터에 넣고 예, 이 아기는 뭐 예, 아기꽃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고요. 예, 부엌놀이, 블록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나이대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층에 어린이 도서실이 있어요. 이곳은 별도로 문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기들이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딸아이를 6개월부터 책을 읽어줬거든요. 예, 영아들 책도 많으니까 3층에 가서 책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층 어린이 도서실 안에 수유실이 있으니 이것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 영유아 아기들 데리고 달 데가 없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정엄마님 왜 여기를 자주 갔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마음이 이해가 가요. 네, 진짜 필요한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아이가 컸을 때 꿈나무 도서관 1층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씩 했었어요. 네, 아기 의자가 있어서 아기는 거기 앉히고 이제 간식 먹을 때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짧지만 힘든 육아 시간에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육아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그 사막에서 딱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 느낌? 시원한? 네, 맞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아기와 갈 만한 곳 다일까요? 설마? 당연히 아니죠. 네, 오늘 보물 창고 여는 날이니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듣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음악 듣고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물 붙여 나를 봐요. 웃는 그대 더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 모두 이해할게요. 그댈 아끼는 마음 그분들도 같을 거란 걸. 한참 동안은 비틀거렸죠. 그대 사랑했던 그만큼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에 될 사랑도 모두 다 버려두고 할게요. 나를 위해 많이 애썼단 걸 알고 있죠. 난 감사해요. 허나 이룰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용기 낼게요. 이제 죽는 날까지 사랑한데도 가질 수 없는 그대인 걸.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에 될 사랑도 모두 다 버려두고 할게요.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에 될 사랑도 모두 다 버려두고 할게요.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정보방송 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용산 FM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세수다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엄맘님 육아정보 시간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시죠? 네, 제가 사실 원래 말이 많고요. 오늘 이 대본도 진짜 줄이고 줄인 거예요. 네,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꿈나무 도서관 1층에 장난감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네, 무료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으니까 꿈나무 도서관 가시면 장난감 대여도 해보시면 좋아요.
무료요? 네. 저 무료 좋아합니다. 네, 사실 무료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네. 예, 요즘은 지역별로 장난감을 다 대여를 해줘요. 예, 저도 아기 장난감 사지 않고 빌려서 주거든요. 예, 대여가 좋은 점이 사줬는데 아기가 안 갖고 놀면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는데요. 이건 빌려보고 안 갖고 놀면 반납하고 다른 거 빌려주면 돼요. 그리고 시기별로 아기들 장난감이 다른데 아기들이 진짜 빨리 자라요. 그래서 장난감을 굳이 사주면 애는 안 쓰고 공간만 차지하고 처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여 서비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장난감도 계속 사주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네. 대여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집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석이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 지원 프로그램으로 5개월부터 30개월 영아 숙명 유리드믹스, 또 7개월에서 25개월 영아 오감 쑥쑥 베이비 플레이쿡 수업이 있으니 아직 어린이집 안 가는 아기들은 이런 수업을 받아봐도 좋습니다. 네, 숙명여대랑 연계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이거 수업은 그 꿈나무 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장소는 꿈나무 도서관이고요. 신청은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니어도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에도 영아들을 위한 수업이 꽤 있으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수강 신청해서 강좌 유형을 엄마랑 아가랑을 선택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파크몰에 아기들을 위한 수업이 있네요. 네, 아이파크몰 문화센터 수업 중에 있고요. 저도 아기 5개월 때 오감놀이 하러 다녔었어요. 예, 아이파크몰 역시 수유실 기저귀 가리대가 잘 돼 있고 유모차도 대여해줘서 정말 좋아요. 예, 아기 때하고 지하철 타고 가서 유모차 빌려서 쇼핑해도 좋고요. 육아하기 좋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꽤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용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또 주변에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도서관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대부분 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라서 아기들을 데리고 가기가 좋아요. 네, 꿈나무 도서관 방문하실 때 용산구 관련 시설을 소개해주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가셔서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아요. 네. 오늘 정원맘님 정보 쏟아주시는데 또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또 추천할 만한 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나라가 정말 이제 좋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면 기본적으로 수유실이 다 돼 있어요. 기저귀 가리대도 다 돼 있어서 아기와 갔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시설은 좋은데 그래도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갔을 때 애기가 볼 수 있는 볼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보통 아기가 어리면 이제 아기띠를 하거나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도 그냥 같이 보면 돼요. 아기띠 할 때 아기를 이렇게 앞을 보게 안고 그냥 아기도 보고 저도 미술 작품 보고 그냥 교육으로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갔던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입니다. 네, 여기저기 찾아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좋은 곳이 많아요. 네, 그리고 서울역 근처에 있는 송기정 어린이 도서관도 아기를 데려가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책도 한 번에 10권을 빌려줍니다. 그 아기 데리고 특히 영유아 아기들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정엄언니 이런 곳을 다 다니신 거잖아요. 진짜 멋진 엄마. 예님 해주세요. 멋진 엄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다녔나 싶긴 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둘째를 낳으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미술관, 박물관 같은 곳도 나중에 이제 아기들이 크면 이제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냥 엄마들끼리 놀러 가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육아에 지쳤을 때 문화생활하면 또 힐링되고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좋은 곳이 키즈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의 장점은 아기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아기 보면서 그게 좀 어려운가요? 안 돼요? 네, 보통은 먹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키즈 카페는 아기들이 노는 장소와 테이블이 같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갔던 곳은 남영역에 있는 카페드 앙팡이었어요. 이곳이 아기 보면서 쉬기 좋더라고요. 키즈 카페는 근데 대부분 비슷한 형태니까 주변에 찾아가 보시고 그냥 근처에 있는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데 오늘 방송 꽤 길 것 같은데 또 소개해 주실 곳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산구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육아하면서 육아 친구들을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마을 공동체 사업에 육아를 주제로 신청을 해서 강사도 섭외하고 육아에 도움을 받으면서 친목도 도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1년에 300만 원 그 지원금도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강사 섭외도 하고 강사님 섭외도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같이 나누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은 언제 해요?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3월 2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별로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용산구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구에서 매년 초에 자조 모임 신청을 받아요. 이건 시기가 이번 자조 모임은 시기가 지나서 먼저 이제 알고 계셨다가 내년 초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조 모임은 뭔가요? 네, 이거는 용산구 관내 영유아 자녀가 있는 4가정 이상의 모임입니다. 네, 활동비가 월 56,000원이 지원이 되고요. 6명 이상이면은 67,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관련 자료는 용산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조 모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분들 대상이니까 어린이집 엄마들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양육자들끼리 모임도 하고 예산도 지원받으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원맘님이 소개해준 정보가 육아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육아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 아기가 그래도 돌이 되면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다음 세수다에서는요, 용산구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인이랑 가자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있잖니. 겁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아 세상